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약간 쿨쿨한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겟레디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올릴 수 있도록 자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약간 요즘 스타일로 꾸며봤어요. 제가 사실 이런 스타일로 잘 안 입어봐서 되게 어색하긴 한데 약간 뭔가 선배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되게 알찬 내용이 있거든요.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고싱! 마스크팩을 떼어줄 건데 약간 밑에가 조금 간지러워서 밑에만 먼저 떼어냈어요. 위에도 떼어낼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 팩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쌍바 제품이고 제가 지금 30분 이상 붙였는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촉촉하게 남아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좀 얼굴 결을 정리해주고 싶어서 이거 써볼게요. 이거는 아비브의 어성초 스파 패드고요. 안에 이렇게 에센스가 머금고 있는데 뭔가 찐득하기보단 깔끔해서 메이크업 전에 간단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진정의 효과로 팩을 하는 건 별로지만 그래도 얼굴에 붙이는 용도로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좀 쓸어줄게요. 뭔가 촉촉한 액체가 닿으니까 엄청 개운해요. 이렇게 하고 두드려줍니다. 저 지금 피부 상태 괜찮나요? 얼마 전에 이렇게 여드름 나가지고 자국이 또 있죠. 제가 요즘 들어서 또 커버력 있는 파운데이션을 되게 많이 써요. 아무래도 좀 얼굴에 이런 잡티를 간편하게 가리려고 그렇게 됐는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간편한 것만 바르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마침 이번 주 한글날에 V빔을 4번째로 받기로 했거든요. 지금 3번을 받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드름이 나잖아요. 마스크를 써서 또 마스크 부위에만 나는데 5번을 하면 효과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이제 병원을 고르는 기준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제일 가까운 곳 이거는 진짜 사람 성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멀면 안 가요. 네, 멀면 돈을 내더라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했습니다. 근데 가까운 피부과를 다니는데 생각보다 비싸기는 해요. 가까워서 그런가? 그래도 안 다닐 거 생각하면 좀 더 비싸더라도 여기서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 주에 드디어 레이저를 4번째 받고 또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그다음에는 저번 영상에도 썼던 요거 마데카 쓸게요. 이게 딱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좋은 묽은 크림이거든요. 밀림도 없어가지고 향은 별로지만 메이크업 전에 꼬박꼬박 잘 바르고 있어요. 발라줍니다. 오늘 이렇게 흰 티를 입었는데 어깨가 좁아 보이죠? 어제 새벽에 잠들기 전에 그냥 넷플릭스 아무거나 보고 잠들자 이러고 에밀리가 파리에 가단가? 그거를 1화를 틀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끈기가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못 보는데 이거는 보는데 횟수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 편에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다가 제가 1시부터 4시 반까지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엄마 또 깨워서 8시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완결까지 다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그거 보니까 되게 파리 가고 싶고 혹시나 넷플릭스에서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하루만 내서 봐보세요. 한 10분까지 해도 3, 4시간이면 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어요. 이렇게 기초를 끝냈고 제가 생각보다 오늘 얼굴이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을 볼 쪽에 한 번 더 바를게요. 이게 흡수가 되게 잘 돼서 한 번 더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뒤에 있는 트렌치 코트를 입으려고요. 저거는 메이비 베이비에서 산 반코트예요. 중요한 건 잠을 못 잤어요. 요즘에 넷플릭스 보느라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은 이번 휴일에 뭐 하셨어요? 저는 화요일 저녁부터 침대에 누워서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침대에만 누워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토요일은 잠깐 바람을 쐬고 왔고 바람을 쐬니까 또 그 무기력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두드려주고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여러분 오늘은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이거 쓸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구입해서 리뷰로도 보여드렸던 정샘물의 마스터 클래스 쿠션 대박! 여러분 드디어 정샘물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박이죠? 제가 저번에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를 가볍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영상에서 계속 추천하다가 한 3년 만에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정샘물 영상 다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겟레디나 단독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제품은 진짜 제 돈 주고 리뷰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만 정샘물 뷰티랑 협업하는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자세히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한
한 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마스터 클래스 쿠션에는 정샘물에서 독자 개발한 레디언트 물앤풀이 함유되어 있어서 요즘처럼 좀 건조하고 들뜨는 시기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에요. 기존의 에센셜 쿠션이 좀 건조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좋은 뭔가 촉촉하고 밀착이 잘 되는 쿠션이에요. 정샘물 쿠션만큼 정샘물 뷰티에서 또 유명한 제품이 바로 이 물크림이에요. 이 물크림은 뭔가 약간 많이 묽은 바셀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좀 피부 전체적으로 결을 정리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정제수가 들어있어요. 제가 저번 쿠션 리뷰에서도 이 물크림이 들어있는 줄 알고 여기는 정제수가 들어있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브랜드 측에 여쭤보니까 이번 쿠션은 이 물크림이 아니라 이 쿠션을 위해서 단독으로 제작된 물 앰플이 따로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 에센셜 쿠션 기억하시죠?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제 인생 쿠션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동안 뭔가 정샘물 뷰티에서 베이스 제품이 계속 나오지만 이 에센셜 쿠션이 너무 좋아서 뭔가 에센셜 쿠션만큼 좋은 제품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마스터 클래스 쿠션은 같이 견주어봐도 더 낫다고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괜찮은 쿠션이라서 이번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간단한 특징을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일단 내장된 이 스펀지가 균일한 양만 묻어나올 수 있게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이 퍼프가 기존 퍼프에 비해서 약간 더 커졌어요. 기존 퍼프 같은 경우에는 세 손가락이 들어가면 약간 낑기는 느낌? 좀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퍼프는 세 손가락이 들어가도 충분해요. 그리고 기존 퍼프에 비해서 조금 더 얇아지고 물방울 무늬로 바뀌어서 이 엣지 부분으로 눈 밑이나 코 옆 아니면 조금 더 가리고 싶은 부분에 세밀하게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퍼프가 베이스 바를 때 훨씬 더 부드럽고 편했어요. 그리고 정샘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 살결 팔레트죠. 이런 쿠션이 더 잘 발릴 수 있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좋게 쓸 수 있게 이 살결 팔레트가 개발되었다 하고요. 이 퍼프에 내용물을 묻힌 다음에 이 살결 팔레트에 양 조절을 해주면은 훨씬 더 균일하게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진행하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샘물 아카데미에서 현장에 투입하기 전 가장 고급반 이름이 마스터 클래스래요. 정말 선생님의 30년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진 쿠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발라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스터 클래스 쿠션은 총 3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두 번째 바닐라 컬러를 잘 써요. 기존 쿠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썼을 때 약간 차분해지는 느낌이 좋긴 하지만 화사한 느낌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라이트를 쓰셨던 분들이 이 바닐라 컬러를 쓰면 뭔가 약간 반톤 화사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차분한 그런 컬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밝은 컬러가 19에서 20호가 사용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아무래도 정샘물 하면 베이스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피부톤도 엄청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가장 밝은 컬러보다 한 단계 더 밝은 컬러가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해요. 더 밝은 컬러가 나오면 이 좋은 쿠션을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냐고 감히 여쭤봤는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내년 초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얼굴에 열이 오르면 붉은기가 많고 지금 또 생리 전이라서 피부에 열이 많이 올라와요. 일단 퍼프에 이렇게 양을 묻힌 다음에 이 살결 팔레트에서 두드려서 이 퍼프에 조금 더 균일하게 묻힐게요. 선생님은 베이스를 바를 때 힘 조절이랑 양 조절을 제일 중요시 여긴대요. 항상 이 V존부터 바르시더라고요. 여기부터 발라서 피부 안쪽으로 잡아줄게요. 제가 지성인데 저는 이렇게 커버력을 좋아해서 이 쿠션을 잘 쓰는데 평소에 좀 주근깨나 기미가 있는 건성분들도 쓰기 너무 좋아서 저랑 함께 일하는 건성 동생이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주고 나머지로 안쪽에 가볍게 확실히 이 엣지면이 눈 밑까지 꼼꼼하게 커버하기 좋아요. 이런 입 주변이나 코 옆은 동글동글 가벼운 양으로만 쓸어주는 게 묻는 것도 덜하고 훨씬 더 꼼꼼하게 밀착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적은 양만 써도 커버가 잘 되는 쿠션이라서 이런 식으로 얇게만 발라줄게요. 제가 저번 리뷰 영상에서 기존 쿠션이랑 비교했을 때 더 좋다고 느꼈던 게 발림성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에센셜 쿠션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서 단점이 조금 보완이 돼서 저는 처음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결이 다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 주변이나 이런 데는 최대한 얇게 발라줄게요. 근데 입자가 되게 얇아서 모공 사이사이에 가볍게만 두드려줘도 되게 잘 메워져요. 제가 이렇게 정샘물 뷰티랑 콜라보하는 날이 오다니 진짜 이거는 저랑 구독자님들이 해낸 결과겠죠?
진짜 적은 양만 발라도 얼굴에 커버가 너무 잘 돼서 제가 요즘에 다시 좀 붉은기 스트레스가 있어서 더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일단 되게 얇게만 발라주고 있고, 나는 조금 더 광이 나고 촉촉한 느낌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물크림을 써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바르거나 아니면 유분 있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 위에 바르면 훨씬 더 광이 잘 날 거예요. 제가 지금 가볍게만 발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또 V존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것도 요즘에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가끔씩 아예 매트하게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서 이 퍼프에 이 내용물을 좀 묻힌 다음에 다시 한번 블렌딩을 해줘요. 이거는 구독자님이 알려주셔서 한번 해본 방법인데 괜찮더라고요. 매트한 제품을 바르고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게 부드럽게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매트한데 발림성까지 좋게 해주는 그런 쿠션이라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커버력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 정샘물 측에서 또 저희 구독자님들이 엄청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구입해서 잘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가끔씩 댓글 읽어보면은 진짜 몇 년째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샘물 측에서 기획전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나온 쿠션이 기존 쿠션에 비해서 10,000원 더 비싸졌어요. 뭔가 조금 더 좋은 성분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20% 할인을 해주시고, 제가 정샘물 립 중에 제일 좋아하는 틴트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컬러 5가지 중에서 원하는 컬러로 하나 더 증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더보기랑 밑에 댓글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좋은 구성이라서 좀 이 쿠션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구입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얇게 피부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요. 어때요? 되게 깔끔하죠? 이런 피부 잡티도 딱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서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는 쿠션이고요. 나는 조금 더 커버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이 엣지면에 묻혀서 여기서 또 양 조절을 해주시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얹어줄게요. 근데 이렇게 얹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광대 부분에 광이 올라오는 게 좋더라고요. 살살살 하면은 이 물앰플의 광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기도. 요즘 마스크를 써서 묻어남은 어때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앰플이 들어가서 묻어남은 있는데요. 묻어놔도 피부의 베이스가 그대로 남아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이 지워져도 다시 두드리면은 지금 처음에 피부한 이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했을 때 다크닝이 전혀 없어요. 저랑 베이스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정말 정샘물 베이스가 다 잘 나오지만 이번 쿠션은 유독 더 잘 나온 쿠션이라서 정말 좋아요. 정말 짱이에요. 저한테 이런 협업 영상이 제안이 와서도 너무 좋고 진짜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제 피부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 평소에 나는 커버력이 전혀 필요 없어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두껍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커버력도 필요한데 어느 정도 발림성도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좀 광이 나는데 두껍게 보이지 않는 쿠션이 필요해 했던 분들한테는 이만한 쿠션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깔끔하고 생각보다 이 물앰플이 그렇게 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서 평소에 에센셜 쿠션을 잘 쓰셨던 지성분들이라면 이번 제품도 엄청 잘 맞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획전에 들어가는 틴트 5가지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기획전에는 마스크에 묻지 않는 립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정샘물 립 제품에서 좋아하는 게 이 틴트더라고요. 이게 되게 편하게 바르기 좋고요. 진짜 데일리 립으로 너무 좋아해서 틴트로 혹시 변경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드렸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이 5가지 컬러 중에 고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먼저 익스트림 레드는 이렇게 푸른기가 도는 진한 레드라서 조금 더 짙고 약간 더 푸른기가 도는 거? 이렇게 맑아 보이는 레드라서 방금 보여드렸던 익스트림 레드보다는 카르멜 레드가 데일리로는 훨씬 더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샘물 선생님 보면 생각나는 그런 맑은 레드 느낌? 요거는 딱 봐도 엄청 진해요. 요런 거는 이제 단독으로 바르면 솔직히 무섭거든요. 밝은 베이스랑 섞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 약간 레이어드 느낌으로. 제 생각엔 브릭이라서 약간 MLBB 컬러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너무 진한 컬러긴 하네요. 좀 뮤트하고 진한 핑크 색상인 뮤티드 핑크가 있고요. 연하게 바르면 훨씬 더 맑을 것 같은 느낌? 테스트 해보자마자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색이라서 데일리 컬러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이 약간 햇빛이 안 들어와서 자꾸 화이트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조금 더 파란 느낌이죠? 저번 메이크업은 제가 좀 오렌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핑크랑 잘 어울리는 보라보라하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립 어때요, 여러분? 립 지금 괜찮죠? 이 5가지 컬러고 기획전에 대해서는 제가 더보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더보기 참고해주시고 이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핑크핑크하게 블러셔도 연보라색을 발라볼게요. 이거는 롬앤 제품이고 컬러는 오디 밀크라는 색상이에요. 요즘 블러셔 브러쉬는 이거 제일 잘 써요. 필리밀리의 881번인데 딱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색은 약간 뽀얗게 올라오는 거라서 피부가 조금 더 밝아 보일 거예요. 블러셔에 약간 뽀얀 느낌을 더해줄게요. 엄청 강한 건 아니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기 좋은 색깔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샘물 쿠션을 쓰면서 컨실러를 따로 안 썼네요. 그늘이 딱히 느껴지지는 않죠. 그래도 제가 눈 밑에는 한 번 더 밝혀주는 게 좋아서 지금 밝혀볼게요. 항상 쓰는 디어달리아 컨실러로 눈 밑에 덜어줄게요. 제가 요즘에 쿠션을 잘 쓰는 팁은 이 살결 팔레트 안에다가 컨실러를 짜놓고 요거를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트러블 같은 게 더 아예 지워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인데 평소에 들고 다니는 쿠션에 안쪽에다가 컨실러를 덜어놓고 팔레트처럼 사용해보세요. 그럼 나가서 뭔가 컨실러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커버력이 없는 쿠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더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잘 쓰는 더툴랩의 215번으로 눈 밑에만 살짝 밝혀줄게요. 이게 별건 아니지만 저는 눈 밑에 그늘지는 느낌을 싫어해서 되게 묘하게 같은 메이크업을 해도 더 약간 덜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블러셔까지 이렇게 해줬고 이제 좀 확대해서 눈 화장을 해볼게요. 일단은 눈썹을 오늘은 조금 둥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잔머리가 막 날아다니네요. 눈썹이 또 금세 염색한 게 자라서 또 진해졌어요. 오늘은 3.5번을 씁니다. 눈썹을 너무 두껍게 하지 않고 맞추면서 좀 둥그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추석 동안 계속 넷플릭스나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어렸을 때 워킹홀리데이 같은 걸 갈걸 그럼 내가 조금 더 보는 눈이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어릴 때 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해봤는데 나이 드니까 그게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나는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나이는 너무 늦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없었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풀리면 한 2년 반 뒤를 생각을 하면 한 33 그쯤에 짧게라도 어학연수를 하기에는 너무 짧죠? 3개월, 4개월 정도? 제 생각은 그래요. 3, 4개월 정도 그렇게 떠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걸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추석에 사촌 언니들 만나서 난 이렇다 했더니 언니들이 되게 그러면 지금 가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코로나 풀리고 한 33쯤에 다녀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하루가 좀 살아가는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더 열심히 살고 싶고 그날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저 그래서 목표가 33세? 3, 4개월 정도? 모르겠어요. 길면 5개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약간 여행하면서 그 나라를 느끼면서 또 어학원도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생각한 거는 일단 저는 미국을 좋아해서 미국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뉴욕을 안 가봐서 뉴욕 3, 4개월? 그리고 다른 나라 3, 4개월? 이런 생각을 했어요. 33은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근데 어때요 여러분? 좀 별론가? 지금부터 그래도 2년 반 동안 계획하면서 그러면 다른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쉐딩부터 해줄게요. 이 눈앞이 조금 진한 것 같아서 그러면 자긴 놀러 가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이런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최근에 일을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누구를 그럴 자신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뭔가 내가 바라는 그런 목표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뭔가 목표 있는 삶? 갑자기 인생에 목표가 생긴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30이니까 늦었고 여행이나 다니는 걸로 하자 했는데 생각해보면 전 33세도 지금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애 같고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럴 것 같은데 피카소 7001로 외곽도 해줄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엄청 행복했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도 유튜브를 한다면 또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편하게 겟레디도 찍고 브이로그도 찍고 외국 화장품도 사보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만약에 가면은 내가 어떤 제품을 들고 갈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추석이 되게 지루하지 않고 집에서 잘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뭘 챙겨가야 될까? 일단은 샴푸는 무거우니까 가서 직접 사는 게 낫겠지? 헤어 에센스. 팩은 몇 개를 들고 갈까? 만약에 3개월을 가면은 면세점에서 한 50장 정도를 면세점에서 사가서 뜯고 쓰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인생이 참 웃기지만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 있나요? 무튼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꼭 이뤄내고 싶어요. 좀 부끄럽지만 영상에서 또 이러고 안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제가 약간 말만 좀 하는 그게 있거든요. 맥의 217이고요. 이거는 써볼게요. 이게 이번에 오렌지 피버랑 같이 나온 로지 플랫인데요. 색깔이 생각보다 채도가 낮아서 홈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엄청 예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샀던 건데 클리오 팔레트 중에 이렇게 주얼로 나온 건 있잖아요. 발색이 엄청 안 돼요. 그리고 이 글리터들도 다 별로라서 살 거면 이거 말고 이 팔레트를 사세요. 이거 완전 별로예요. 어쨌든 좀 이게 베이스로 쓸 색이 없어서 여기 있는 색깔로 베이스를 써볼게요. 항상 주변 분들 뭐 뉴욕 이런 데서 1년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33이니까 가서 일을 하진 않을 거고 지금부터 돈을 모으려고요. 달마다 가서 행복하게 부르주아처럼 이 색깔이 좀 진하네요. 가서 행복하게 원래 여행이란 게 가서 돈의 개념이 없어서 쓰니까 경험이 되게 소중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맨날 돈 쓰니까. 근데 33까지 모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 코로나 풀리고 여행 가면 조금 더 다녀보고 거기서 도시를 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서부가 제 스타일인데 제가 맨날 서부 괜찮다고 하면은 꼭 뉴욕 갔다 온 친구들이 네가 뉴욕을 못 가봐서 그런다. 뉴욕이 진짜 최고다. 맨날 그러거든요. 맨날 그 뉴욕 부심이 너무 심해서 니 똥 굵다 맨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미국 서부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약간 쉬머한 색깔을 쓸게요. 걔네는 제가 뉴욕을 안 가봤으면 미국을 간 게 아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가고 싶은 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몰타도 지중해? 이탈리아 밑에 있던 그런 거였는데 거기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약간 놀러 가기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더 도시를 좋아할 것 같고 되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 실행으로 안 옮겨도 되니까요. 그죠? 입술이 좀 진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볼게요. 오늘은 팔레트를 이것저것 섞어서 이거 발색이 되려나? 여기 약간 핑크한 걸로 펄감을 좀 섞어볼게요. 이거 쓰니까 조금 더 찬 느낌이 있는데 밀착력이나 발림성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 뭐지? 근데 그나마 클리오 펄이 예뻐서 SFI에서 약간 더 짙은 색상을 쓸게요. 베이스로 쓴 색깔이 좀 진해서 발색이 안 되는데 그래도 길게 좀 빼주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가장 어두운 색깔 쓸게요. 가장 어두운 색은 또 가루날림은 있는데 발색이 잘 돼서 양 조절을 조심해서 요즘에 넷플릭스 보는데 재밌는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타고 약간 파도 타기처럼 들어가서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아까 맨 처음에 사용했던 베이스 색깔을 묻혀서 언더에다가 통일감을 좀 더해줄게요.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가족들한테도 얘기해놨어요. 난 떠나겠다. 나 33세 여기 없다. 그랬죠. 저희 집도 아빠가 그런 얘기하면 엄청 싫어해요. 엄청 뭐라고 해요. 딸들은 공감하죠? 방금 사용했던 진한 색깔로 음영을 좀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줬어요. 펄이 영 아닌 것 같아요. 펄은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잘 나왔거든요. 이거는 클리오의 피치 그루브고요.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쓸게요. 제가 언더로 요 세 번째 컬러랑 네 번째 컬러 썼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이 있더라고요. 요걸 섞었으면 됩니다. 근데 영 가루날림이 좀 심해서 그리고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색깔이랑 잘 섞어서 발라줘야 돼요. 너무 튀면 안 되니까. 근데 완전 글리터라서 예쁘더라고요. 스텔라 부럽지 않아요. 밑에서 세 번째 색깔을 조금 올려줄게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를 섞어서 위에는 좀 심하고 밑에는 입자가 커서 두 개를 섞어서 쓰면 딱 좋아요. 저 얼마 전에 애프터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약간 대학생들 얘긴데 재밌어가지고 그게 보니까
2편이 곧 개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밑에 영화관 있어서 밤이나 아침에 혼자 보고 올까봐요. 뭔가 남이 같이 볼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해야 되나?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혼자 보고 올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섀도우를 했고요. 뷰러를 하면 자, 이렇게 속눈썹을 찝어줬고요. 저는 속눈썹 찝는 게 진짜 귀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저번에 써보니까 빨간색이 더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액이 많이 묻어있어서 긁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한 20분 있다, 이러고 한 20초 있다가 쓸게요. 이게 볼륨감도 살려주면서 컬링이 유지돼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좀 로드샵 마스카라로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쩌다가 잡지에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살살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줬는데 볼륨감 진짜 괜찮죠? 언더에도 조금만 중앙만 해볼까요? 여기도. 이 마스카라는 정착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대신에 마스카라 액을 이렇게 덜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는 맨날 똑같으니까 오늘은 블랙으로 그려볼게요. 점막을 채우고 끝에만 조금 빼줄게요. 이거는 디얼 오온이라는 브랜드고 클리오로 사놔야겠어요. 클리오가 진짜 얇게 잘 그려져가지고 요즘에 사용하는 색조가 다 클리오네요. 점막을 먼저 채우고 점막은 거울을 아래다 두고 밑에 보고 여기 요 부분을 보면서 하면 훨씬 잘 채워져요. 속눈썹 사이사이만 메워줄게요. 눈 엄청 또렷해졌죠? 여기도 이렇게 점막만 메워주고 그 다음에 끝에 라인을 이렇게 얇게 뾰족하게 그려줄게요. 제가 맨날 브라운으로 그려서 오늘은 블랙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을 검은색으로 좀 길게 그리고 눈화장이 잘 보이나요? 이 팔레트에서 제일 어두운 게 버건디라서 이거를 라인 끝쪽으로 조금 더 음영을 주면은 라인을 끝까지 안 빼도 눈이 훨씬 더 길어 보여요. 이렇게 라인을 정리하면서 좀 지워진 부분을 이렇게 음영을 주면은 눈이 훨씬 길어 보입니다. 다 좋은데 입술 라인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입술 외곽을 조금 밝은 색을 칠해볼게요. 버터스카치라는 색을 입술 외곽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항상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합니다. 확실히 조금 더 연하죠? 윗부분에 조금만 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아까 발랐던 프렌치 핑크를 입술 안쪽에 바르고 마무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붉은색을 많이 발라서 전체적으로 좀 붉게 물들어서 그런데 맨입술에 하면 훨씬 더 예쁠 색상이거든요. 그리고 립 틴트가 끈적거리지 않고 뭔가 되게 깔끔한 제형이라서 제가 진짜 기획전에 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에나더 스토리즈의 캔버스 토트를 볼에 조금만 올려주고 마무리할게요. 약간 더 색감을 주고 싶어요. 이러면 또 화장 엄청 진해지죠? 아 맞다, 제가 저번에 레이첼 메가담스 따라서 턱에 점 찍고 싶다 했잖아요. 구독자님께서 한번 찍어봐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좀 심심하니까 턱에 점을 찍어볼게요. 대신에 너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어딜 찍을까요? 여기가 훨씬 나을 것 같죠, 여기보다는. 제가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이쪽 볼 쪽에 하나 원래 있는 걸 찍었어요. 여기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음영을 줘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아이브로우 펜슬로 턱에 점을 찍어봤는데 점이라고 1도 안 느껴져요.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머리는 지금 봉고데기로 말아놨고요. 요 앞머리는 오늘 요새 맨날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서 앞머리를 안 내려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을이니까 또 가을을 타면은 요런 느낌? 준비를 끝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핑크핑크하게 해봤어요. 턱에 점이 잘 안 보여서 아쉬운데 이런 느낌? 자, 그러면 마저 준비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바바리 코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얼굴도 핑크핑크하고. 그래서 옷을 좀 갈아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켓을 입으려고 하다가 난방을 입었거든요. 이게 되게 큰 난방이에요. 근데 한 3번째까지만 잠궈서 풀어서 슬랙스가 배까지 올라오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예전에 펄로 아울렛에서 산 건데 어때요? 요즘 스타일로 해서 이 숄더백까지, 숄더백인데 어깨로 매는 박시한 자켓을 입었지만 나머지는 또 이런 거에 포인트를 주는 요즘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괜찮아요?
근데 목걸이는 좀 두꺼운 걸 하고 싶었는데 이거 제가 저번에 진짜 샀던 목걸이 중에 제일 잘못 샀다고 했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저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뒤는 또 반은 얇아요. 이렇게 고리 거는 부분이. 그래서 반은 두껍고 반은 얇은 느낌으로 반대로 해봤어요. 괜찮지 않아요? 평소에 항상 비슷한 따뜻한 느낌이라서 오늘은 좀 다르게 입어봤고요. 오늘은 앞머리 많이 안 내리고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보기에 자세한 정보 다 적혀있으니까 꼭 더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